자이프르는 이 한 장의 사진만 보고 찾아갔습니다. 무슨 건물인지도 어떤 용도인지도 몰랐지만 그저 이 건물이 궁금했습니다. 가서 보았을 때 실물은 상당히 사진과 비슷했는데 사진에서 보이던 면의 반대편이 반전이었습니다. 장식의 정도가 훨씬 약했고 앞뒷면이 서로 다른 건물 같았습니다. 실내는 아주 단촐한 데다 창문들이 작아서 감옥 같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외부는 화려하고 내부는 단촐한 이 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인도는 통합되어 있지만 18세기의 인도는 여러 왕국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가운데 라지푸트라고 표시된 영역은 실제로는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각각 도시를 중심으로 한 자치 왕국들이 모인 지역이었습니다. 자이푸르 역시 마찬가지로 암베르 왕조라는 자치 국가의 수도였으며 도시 한복판에 시티 팰리스라고 하는 왕궁이 위치하게 됩니다. 왕궁과 인접한 곳에 궁정의 여성들을 위한 생활 공간이 1799년 지어지는데 그 건물이 바로 하와 마할입니다. 외적으로 아주 화려하고 멋진 건물인데 다시 살펴보면 아주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입구는 없고 창문만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이는 면은 이 건물의 뒷면이며 정면과 입구는 왕궁을 향해서 배치된 것입니다. 출입하는 문은 왕궁 방향으로 되고 도시 방향으로는 창문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은 건물의 외벽이라기보다는 스크린에 가깝습니다. 나는 이런 건물이다 하고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면이고 실제 내부 공간은 외부에 보이는 것과 완전히 다르게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이 건물 안쪽에서 밖을 바라보면 외벽이 몸집을 부풀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재밌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게 큰 건물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그 몸집이 보이는 것만큼 두껍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은 창문이 900개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900개라는 것은 결국 창살로 창문을 계속 분할해서 창문 하나를 수십 조각으로 쪼갰다는 뜻인데 그렇게 굳이 분할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퍼다라는 관습이 있는데 여성이 남성의 눈에 띄지 않도록 집안에 머물거나 얼굴을 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부에서 밖이 보이면서 밖에서 내부가 들여다보이지 않게 하나의 창문을 잘게 분할해서 만든 것입니다. 창문들은 밖에서 보면 아름다운데 내부에서 보면 요새나 감옥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작고 조밀합니다. 창문이 900개나 돼도 밖이 시원하게 보이는 창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면 중정 방향으로 뚫린 창문들은 비교적 더 많이 뚫려 있습니다. 외부의 시선을 극도로 의식한 건축물입니다. 건물 안쪽에는 이런 내밀한 중정이 위치합니다. 중정 방향으로만 테라스가 생겨나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실제로 올라가 보면 아주 좁은 테라스인데 중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위치입니다. 중정의 내벽들은 밖에서는 보이지 않기에 장식할 필요가 없었고 그 때문에 이런 단조로운 벽도 생겨납니다. 콘크리트 옹벽처럼 생긴 무시무시한 벽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나도 다른 건물입니다. 많은 창문들은 스테인드 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빛이 아름답지만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서는 외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점을 생각해 볼 만합니다. 힌디어로 하와는 바람, 마할은 궁전이라는 뜻이기에 바람의 궁전이라고도 불리는 건물입니다. 수백 개의 창문을 통해 시원한 바람이 계속 유입되고 창문 크기가 작기에 벤츄리 효과에 의해 바람이 더 선선하다고 하는데 겨울에 갔더니 그 점을 느껴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녁에 야경을 보기 위해 길 건너편에 카페를 찾았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답게 뷰가 좋은 건너편에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팬케이크를 주문하고 해가 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자이푸르 구시가지는 모든 건물이 분홍색인데 1876년 웨일스 왕자가 자이푸르를 방문할 때 당시 군주였던 자이싱 2세가 그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도시 전체를 분홍색으로 칠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와 마을에서 직접 연결되었다고 하는 왕궁인 시티 팰리스로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왕궁도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디와니 카스라는 건물이며 개인적인 접견을 위해 사용했던 건물입니다. 사적 배알전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번역됩니다. 여기에 전시된 유물 중 아주 큰 항아리가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은 항아리로 1902년 마오싱 2세가 영국을 방문할 때 겐지스 강물을 담아갔다고 하는 4000리터 크기의 항아리입니다. 현재도 왕족이 기거하고 있어 유지보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나무로 비계를 치고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궁전을 짓기 전에 쓰던 왕궁도 자이푸르에 남아있습니다. 암베르 성이라고 하는 성체로 도시 북쪽의 산 위에 위치합니다. 깎아지른 산 위에 들어선 그야말로 요새 그 자체입니다. 이 성은 총 4개의 중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4개의 중정을 차례로 만나게 되는 구조입니다. 성의 입구인 수라즈폴 또는 태양의 문을 통과하면 안쪽에 첫 번째 중정이 등장합니다. 공공의 접근이 여기까지만 가능했고 과거에는 연병장으로 쓰였다고 하는데 현재는 광장처럼 사용되고 있는 큰 외부 공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인 사자의 문을 통과하면 두 번째 중정이 등장합니다. 여기 있는 건물은 공적 행사가 열렸던 디와니암인데 바깥쪽 기둥과 안쪽 기둥의 석재 종류가 달라서 시각적으로 아주 복잡해 보입니다. 바깥쪽 기둥은 사암이고 안쪽 기둥은 대리석이며 각각이 쌍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기둥 위에 코끼리들이 올라가 있는 것도 눈에 띕니다. 전체적으로 기둥이 아주 강조된 건물이었습니다. 이어서 복잡한 복도를 통과하면 세 번째 중정에 도달합니다. 세 번째
번째 중정에는 거울 궁전이 있습니다. 이는 안베르 성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건물이기도 합니다. 거울 조각으로 모자이크해서 실내 장식을 했기 때문인데 보석함 내부를 거니는 느낌이었습니다. 당대에는 손님들을 압도하는 공간이었을 것이라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커튼을 치고 안에서 촛불을 켜면 불빛이 반짝였다고 하는데 그 모습을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를 뒤덮은 거울 조각들이 몹시 아름다웠습니다. 바로 앞에는 잘 가꿔진 묵을식 정원이 있으며 물이 흐르는 가운데 정원이 4등분되는 형식입니다. 마지막 중정은 왕비와 후궁들이 살던 제나나라는 공간으로 안베르 성에서 가장 내밀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성들의 생활 공간이었던 곳으로 안쪽의 방들은 아주 좁은 복도들을 통해서 연결됩니다. 형식이 중정이기는 하나 너무 복잡해서 사실상 미로에 가깝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근사한 식당에 왔습니다. 한디라는 이름의 레스토랑입니다. 우선 인도의 국민 맥주라고 하는 킹피셔를 주문했습니다. 라벨을 살펴보니 도수는 약 5도입니다. 여기서 먹은 음식 대신 어제 점심에 먹은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랄마스라는 라자스탄 대표 요리 중 하나로 붉은 양고기 카레로 이해했습니다. 다양한 향신료가 가득 들어간 덕분에 맛이 아주 강렬했습니다. 도파민이 폭발하는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자이푸르에서 본 건축이 아주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인도의 이국적인 모습이 모두 모인 강렬한 관광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 여행을 온다면 북촌이나 삼청동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